네, 안녕하십니까. 나무 ENR의 김태선입니다. 오늘은 탄소배출권 시장의 2회, 3편,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켓 가격이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적정한 시장 안정화 조치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탄소배출권 시장에서는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정도 발동 요건이 이렇게 시행령, 법령 기준에 의거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준은 이제 마련이 돼서 개입 조건이든 그런 매도 매입에 대한 그 조건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면 실제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장에서는 좀 없는 그런 어떤 시장 안정화 조치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탄소 시장의 가격 안정에 있어서 많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은 발동 요건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년도의 평균 가격보다 3배 이상 높게 형성될 경우 개입을 하겠다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 1개월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년도의 동월 평균 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그리고 최근 1개월의 평균 가격이 직전 2개년도의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가격이 너무 높았을 때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다가 풀어서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그런 가격 상승에 있어서의 안정화 조치 기준이 되겠고요. 또 세 번째는 최근 1개월에 대한 평균 가격이 직전 2개년도의 평균 가격보다 100분의 60 이상 낮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조항은 가격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정부가 이제 매입 개입을 통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1, 2, 3번은 가격이란 것하고 거래량이라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이제 시장 안정화 조치를 마련했죠. 근데 이제 마지막 4번째는 정부가 이제 자의적인 해석을 가져가게끔 어떤 수급 불균형이 일어났었을 때 정부가 개입하겠다라는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을 잠깐 이제 살펴보면, 할당 대상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탄소 배출권을 매매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 배출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현저하게 부족해서 할당 대상 업체 간의 배출권 거래가 어려울 경우 해서 이제 4번째 발동 요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어떤 수급 불균형이 일어났었을 때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개입을 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상 1번부터 4가지 발동 요건들은 시행령 법령에 의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앞 페이지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수학적인 표현도 잠깐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 값 이런 것들이 잠깐 있는데, 결론은 발동 요건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그렇지만은 발동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중에서 제일 이제 어려운 거는 이제 두 번째 발동 요건, 거래량 조건도 충족시켜야 되고 가격 조건도 충족시켜야 되는 그런 두 번째 발동 요건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현실적인 시장 상황과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세 번째 발동 요건 같은 경우에는 전 2개년도보다 60% 감안한 가격 이하로 떨어졌었을 때, 이제 최근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발생 가능한 그 상황이 이제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어쨌든 시행령 법령에 의해서 그러한 어떤 조항들을 다 마켓의 종가 데이터라든지 거래량 그런 데이터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걸 다 구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보라색 선은 그 연두색 선에 대해서 60%만 카운트했었을 때 그 매입 개입에 대한 하단 가격이 되겠고요. 요 연두색 선을 어떻게 구해냐면은 앞에 2개년도에 대한 요 종가에 대한 가중평균한 값을 1년치로 딱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연두색 선 요거는 앞에 요 가격 레벨대에 대해서 평균 값으로 쭉 1년 동안 기준으로 가져가고요. 두 번째 연두색 선에 대한 계단은 요 구간이죠. 요거 16년도부터 17년에 대한 가중평균한 값으로 해서 두 번째 구간이 되겠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오버랩 돼가지고 2년치씩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평균 가격이 되죠. 기준 가격이 되는 거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시장 가격이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동시에 터치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시장 발동 요건이 이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요 빨간색 선은 연두색 선에다가 곱하기 2한 값이 되겠고요. 맨 위에 있는 오렌지 색깔은 여기 연두색 선에다가 곱하기 3한 그 가격 레벨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해가 갈수록 배추권 가격에 대한 평균 전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계단에 대한 것들도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맨 위에 있는 이 세 가지 선이 있는데, 요게 이제 첫 번째 게 이제 20년도 빈티지에 대한 과징금, 두 번째 거는 19년물, 요거는 18년 빈티지에 대한 과징금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추권 가격, 가중평균한 가격에다가 곱하기 3한 레벨대이기 때문에 그 상당히 높죠. 뭐 상한이 이제 10만 원에서 막혀 있어서 곱하기 3한 가격이 10보다 높다라고 하더라도 10만 원에서 이렇게 평행하게끔 그 리미테이션이 걸려 있다라는 게 이제 과징금에 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요 조건을 가지고 1, 2, 3번에 해당하는 것만 분해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쪽에서는 첫 번째 발동 요건에 대한 것 중에 가격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요 연두색 선에다가 곱하기 3한 6개월 연속해서 곱하기 3한 가격이 돼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이 기준 가격에다가 곱하기 3한 그 레벨에 대해서 이 시장 가격이 여기까지 터치하냐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것도 이제 6개월 연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성이 여기서는 이제 가격 요건을 만족시키기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발동 요건 중에 거래량 그 기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두색 선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파란색 선이 이제 마켓에 대한 거래량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거래량 요건을 맞추려면 시장의 거래량이 연두색 선보다 높게 형성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기준보다 마켓의 거래량 조건이 이제 낮기 때문에 거래량을 충족시키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딱 한 군데가 있었는데 요때가 마켓 거래량 기준보다 더 높기 때문에 요게 이벤트가 발생이 됐었죠. 거래량만 놓고 보면. 근데 이제 MSR이 발동이 안 된 이유는 가격 조건을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거래량은 충족됐지만 가격 조건에서 만족을 못 시켰다. 그래서 발동이 안 된 경우가 되겠죠. 두 번째 요건 중에 이제 앞에 페이지에는 이제 거래량에 대한 기준이 되겠고, 요거는 이제 가격에 대한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연두색 선에다가 곱하기 2한 빨간색 선인데, 요 당시에 그 19년 연말에 12월 달쯤에 이제 이 빨간색 선을 터치할 뻔 했었는데, 다시 또 이제 개입을 통해서 가격이 내려왔던 아마 재미난 일이 있었을 텐데, 그 개입에 대한 것들은 이제 만족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기준선에다가 직전 2개년도 평균에 대한 그 가중평균한 값 레벨에다가 곱하기 0.6한 보라색 선이 되겠죠. 그래서 마켓의 가격, 가중평균 가격이 요 보라색 선까지 이게 아마도 한 14,000원대가 될 겁니다. 그 14,000원보다 밑으로 더 형성이 되게 되면 매입에 대한 개입, 물량을 이제 많이 풀려 있는 것들을 정부가 매입을 해서 가격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번째 조건은 어떤 수급 불균형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정부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매매가 안 된다. 뭐 사든 매도든 매입이든 매매가 안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적정하게 이제 구두 개입이든 어떤 조치를 통해서 개입을 하겠다라는 수급 불균형에 대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네 번째 개입에 대한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들에 대한 네 가지 그 발동 요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네 가지 다 그 발동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은 좀 상징적인 의미를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시장 중에 탄소 배출권 시장만 이렇게 MSR에 대한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아래 시장까지도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게 되면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대한 것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한 것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